찻잎. 모두들 여행에 익숙해진 것 같다. 거실 테이블은 이제 이 우주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테이블 주위에 모여 새끼 식사를 하고 인생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다가올 앞날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한다. 힐날은 이제 같은 객차에 타고 있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낮에는 강박적으로 바이올린을 켜고 대화에는 점점 덜 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다음 독착지인 바이칼 호수에 사는 샤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야오는 내가 그들 중 한 명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도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 관심이 없는데요 라는 뜻이다. 하지만 야오가 그냥 물러설 것 같진 않다. 무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칙 중 하나는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고수는 언제나 그를 공격한 이의 힘을 이용한다. 그러니 내가 말해 에너지를 더 많이 실을수록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점점 더 확신을 잃고 얼마 안가 설복당하게 될 것이다. 노비시비르스크에 도착하기 전에 했던 우리 대화가 생각나네요. 여자 편집자가 말한다. 알레프가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지점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져 있으면 이 지점을 원하는 장소에 위치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샤먼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들만이 그런 환영을 볼 수 있다고 믿다던데요. 마법 전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알레프는 우리 바깥의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에 전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 삶에서 우리는 우리를 서로 다른 존재로 보고 있지만 사실 우주 전체는 단 하나의 존재이자 하나의 영혼입니다. 그럼에도 알레프를 그렇게 불러오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강렬한 오르가슴, 커다란 상실, 극단까지 치닫는 갈등, 아주 보기 드문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황홀경 같은 것 말이죠. 갈등이라면 얼마든지 있죠. 힐날이 말한다. 지금 이 객차 안에서처럼 우리는 늘 갈등에 둘러싸여 사는걸요. 그동안 조용히 있었으니 여행에 처음으로 돌아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건드리고 싶은 모양이다. 그녀는 영역을 확보했고 새로 얻은 힘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한다. 여자 편집자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듣는다. 갈등은 분별력이 없는 영혼들한테나 생기는 문제지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명확히 관역을 겨냥한 화살이다. 세상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죠. 후자의 경우 나는 그들이 내 공감을 얻으려 애쓰느라 괴로워하도록 그냥 놔둬요. 재밌네요. 나랑 아주 비슷하세요. 힐날이 되받는다. 나는 언제나 그래왔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 분명한 예가 지금 내가 이 객차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야오가 일어선다. 이런 종류의 대화를 견딜 기분이 아닌 모양이다. 남자 편집자가 나를 쳐다본다.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편을 들어달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이제 여자 편집자가 힐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나도 내가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랬는데 그때 세상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내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아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게 됐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건 어린애들 뿐이죠. 어린아이는 뭐든 믿고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얻어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 아이는 자신의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이는 사랑을 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게 되고 삶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이 응답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준 만큼의 사랑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의 힘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어른. 야오가 돌아온다.
그는 잔 5개를 얹은 쟁반을 들고 돌아와 균형을 잡고 서 있다. 그래서 내가 알레포와 사랑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여자 편집자가 계속한다. 나는 남자와의 사랑에 대해 말하던 게 아니에요. 가끔 잠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훗날 아이가 이루었으면 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애가 어떤 시련에 맞닥뜨려야 하는지. 아들은 자랐고 그 아이에 대한 내 사랑은 여전하지만 알레프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그녀는 알레프를 이해한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정중한 침묵이 흘렀다. 힐랄은 완벽하게 무장해제를 당했다. 내가 졌어요. 힐랄이 인정한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까지 오기 위해 가졌던 동기들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네요. 다음 역에서 내려 예칸덴부르크로 돌아가 남은 인생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그녀의 팔을 건드린다. 나를 따라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알레프로 데려가려 했다. 그녀가 왜 아시아 대륙을 기차로 횡단한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일깨우기 위해서.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함께 전생을 여행한 이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그 여의사를 떠올렸다. 어쩌면 힐랄 역시 그럴지 모른다. 잠깐만요. 야오가 말한다. 걔는 모두 앉아달라고 부탁하고는 찻잔을 하나씩 나눠주고 테이블 중앙에 찻주전자를 내려놓는다. 일본에 살았을 때 나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가장 단순하고 세련된 것은 다도였지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난 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가진 모든 갈등과 고난과 악의와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칼을 바깥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서 정자를 한 채 엄격하고 정교한 의식에 따라 차를 마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전쟁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지요. 지금 그걸 해봅시다. 그는 각자의 찻잔을 채운다. 모두 조용히 기다린다. 내가 차를 가지러 간 것은 2명의 사무라이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영예로운 전사 대신 이런 차가 전혀 필요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2 영혼이 자리하고 있군요. 그렇기는 해도 차는 마십시다. 일상의 불완전한 동작을 통해 완벽에 이르고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입시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하는 단순한 일들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단순한 일들이 바로 우리를 가야 할 곳을 데려다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야오가 따라준 차를 경건하게 마신다. 용서받았으므로 이제 나는 어린 찻잎의 맛을 음미하며 찻잎과 함께 태양 아래서 건조되고 굳은 살이 박힌 손에 걷어져 차로 변해 내 주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수고 다시 세우고 있다. 차를 다 마신 후 나는 힐랄에게 따라오라고 다시 청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객차를 연결하는 통로에 있다. 내 나이 정도의 한 남자가 어떤 부인과 바로 알레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대화 중이다. 그 장소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그들은 꽤 오랜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듯하다. 우리는 잠시 기다린다. 3번째 사람이 나타나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는 2 사람의 대화에 합류한다. 힐랄은 거실로 돌아가자고 한다. 제대로라면 이곳은 우리가 사용할 공간이에요. 저 사람들은 여기 말고 앞 객차의 통로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녀에게 가지 말고 있어달라고 부탁한다. 기다리면 된다. 여자 편집자는 화해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공격적이었던 거요? 그녀에게 묻는다.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기차가 멈출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알 수가 없어져요. 반드시 산꼭대기에 불을 피워야 한다고, 당신 곁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떤 사명을 당신이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녀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렇게 내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지 않도록 그녀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요.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모욕과 멸시와 거절과 따돌림의 눈빛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존재하는지 상상도 못했지만 실제 않은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것을 이루기 직전에 와 있어요. 바로 당신 옆방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 방을 쓰기로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 여행을 포기하기를 신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비게 된 그 방이에요. 여행을 포기한 건 그 여자의 결정이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의 뜻이죠. 그런데 태평양으로 향하는 이 기차에 오른 후 처음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져버렸어요. 한 명이 더 와서 일행에 합류한다. 그는 맥주 3캔을 들고 있다. 보아하니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길어질 것 같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소. 끝에 도달한 것 같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은 건 당연해요. 당신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 여기 온 거요. 나는 그 이유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말은 효과가 없게 마련이고 직접 경험해야만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마지막 문장을,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저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레포에 들어가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금방 떠날 것 같지 않군요. 바로 저곳이 알레포이기 때문이요. 저들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왠지 모를 행복과 충만함을 느끼고 있을 거요. 저 사람들을 보는 동안 든 생각인데 당신에게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당신을 인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소. 오늘 밤 내 방으로 와요. 어차피 이 객차에서 편안한 잠을 이루기는 힘들지만 그냥 내 옆에서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누워있어요. 노비시비르스크에 했던 것처럼 당신을 안게 해줘요. 나 혼자 그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가보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주겠소.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당신 방으로의 초대요. 제발 부탁이에요. 다시는 나를 거절하지 마요.